하나금융경영연구소 양정호 수석연구원님께서 세대별 온라인 소비 행태의 변화 및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양정우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세대별 온라인 소비 행태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컨텐츠를 보시면 첫 번째 분석 개요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온라인 카드 결제 규모 변화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 소비 분야별 세대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분석 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개요는 이번 분석 과제에 사용한 데이터는 하나카드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고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에 대해서 온라인 결제 승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19년 1월부터 20년도 12월까지 기간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카드 결제 총 규모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9년도 1월부터 월별로 20년도 12월까지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세대별로 봤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다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고, 마지막 20년도 12월에 비중을 보시면 20대와 50대가 거의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30대와 40대가 31%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나타냈는데요. 보시면 제일 높게 나타나는 달이 2월, 20년도 2월로 19년도 2월과 비교했을 때 20년도 2월에 가장 크게 매출이 증가를 했다, 결제 금액이 증가를 했다라고 나타나는데요. 이는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2월 달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연령대별로 얼만큼의 결제가 증가를 했느냐, 결제 건수는 얼만큼 증가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모 박스 쳐놓은 것처럼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결제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제액 자체뿐만 아니라 결제 건수 또한 크게 증가를 하였고요. 반면에 이제 맨 오른쪽 결제 건당 금액을 보시면 결제 건당 금액 자체는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는 아무래도 결제액보다는 결제 건수가 더 크게 증가를 하면서 건당 금액이 낮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온라인 소비이다 보니까 소액 결제를 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당 금액 자체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세대별 주요 결제 분야 순위인데요. 보시면 연령대별로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보시면 각 연도별 연령대별로 봤을 때 결제한 상위 10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10대가 제일 많이 소비를 한 업종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대, 20대, 30대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파란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여행 숙박 앱이 상위 10개에서 다 모두 빠져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행 숙박 앱에 대한 결제가 감소를 하였고, 그러면서 상위 10위에서는 빠져나왔다. 그 반면에 이제 들어간 거는 전자제품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택이라든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됐고, 50대, 60대 이상을 먼저 보시면 새롭게 들어온 게 홈 이코노미라는 업종 분야입니다. 이는 이 뒷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집에서 소비하는 그러한 제품과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 3, 4위권의 순위가 변경이 됐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19년도 20대 3위가 쇼핑몰이었는데 이제 20년도 들어서면서 배달앱과 순위가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20대뿐만 아니라 30대에서도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뭐 집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고 그리고 배달을 시켜 먹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결제 순위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업종별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합 쇼핑몰인데요. 저희가 종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쿠팡 11번가 지마켓과 같은 종합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결제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쇼핑몰인데요. 이제 쇼핑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어, 장표에다가 넣어 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의 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첫 번째 대기업 계열의 의류 패션 쇼핑몰이라고 얘기한 거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엘롯데 뭐 백화점들의 앱이라든지 웹사이트에서 결제되는 것들을 집어넣은 거고요. 브랜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 브랜드 같은 H&M이라든지 자라, 유니클로 이러한 제품들이 브랜드가 들어갔고 패션 의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다들 잘 아실 무신사라든지 지그재그, 뭐 W 컨셉 이러한 앱 결제에서 들어간 것들이 패션 의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도 두드러지는 게 대기업 계열의 의류 패션 쇼핑몰은 매출이 감소를 하였다. 반면에 패션 의류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스파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브랜드 쇼핑몰은 매출이 증가를 하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게 대기업 계열이 워낙에 다른 스파 브랜드라든지 뭐 무신사, 지그재그보다 단가 자체가 더 높다 보니까 이들의 그 더 비싼 의류보다는 저가 가성비 제품들을 더 많이 사람들이 찾지 않았나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명품 쇼핑과 중고 거래인데요. 이제 뭐 명품 쇼핑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다들 접해 보셨을 텐데 젊은 세대들의 명품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 또한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명품 쇼핑몰인데 20대와 30대의 명품 쇼핑몰에서의 결제가 크게 증가를 하였고요. 어, 반면에 중고거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고거래 또한 20대와 30대가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68% 전년 대비해서 29년도 대비해서 68% 증가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명품 쇼핑의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중고 명품몰입니다. 그러니까 명품 중에서도 이제 중고로 살 수 있는 명품몰 앱이 따로 있는데 이러한 중고 명품몰에서는 결제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20, 30대의 결제가 감소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살 거면 정말 명품을 사고 중고 명품은 사지 않고 진짜 명품을 사고 그리고 중고 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중고 거래 용품을 산다. 그래서 명품은 명품대로 사고 중고는 중고대로 사는 이러한 소비 행태가 나타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소비 행태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동일한 얘기인데요. 이제 전기차 T사라고 넣어놨는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T사가 어딘지는. T사 사례를 보면 뭐 30대가 19년도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었습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45%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었는데 이게 20년도 들어서면서 20대가 49%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어, 밑에 결제 금액 증가율을 보시면 20대가 1000%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뭐 30대 또한 50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정말 전기차의 명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T사 것들을 정말 자기가 사고 싶다면 그런 돈에 대한 걱정 없이 돈의 생각을 안 하고 이러한 것에 걱정 없이 소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장표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북인데요. 이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30대가 주 이용 연령층이고요. 여기서 특이점은 이제 20, 30대 주 이용 연령층 외에 10대와 60대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건당 금액을 보셔도
다른 연령대에 대비해서 건당 금액 자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 돈이 많다 보니까 뭐 결제 건당 금액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대와 60대가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간편 결제인데요. 간편 결제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아시고 있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 페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사이렌 오더 이런 페이 각종 페이랑 사이렌 오더까지 이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이용 연령층은 30대이고 30대뿐만 아니라 증가율을 보시면 40대 이상에서 되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간편 결제 쪽은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앱 결제인데요. 앱 결제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라든지 애플 스토어에서 결제한 금액을 가지고 받는데요. 30대가 주 이용 연령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40대 이상에서 똑같이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성장이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구독 경제인데요. 구독 경제는 제가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뒤에서는 렌탈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 구독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주요 이용 연령층이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20대와 40대 또한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약 5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이제 50대, 60대 또한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구독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하위 업종들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데 뭐 런드리고라든지 하비인더박스라든지 더 기프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세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갈목할 만한 성장이지 않은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거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라서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제 쿠팡 정기 배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월 어떤 특정 날짜에 특정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배송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분유라든지 기저귀 이렇게 매월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것들을 정기 배송으로 받았었는데요. 이 정기 배송 같은 경우가 결제가 감소를 하였고 반면에 이제 멤버십 쿠팡 로켓 와우 클럽이라는 멤버십을 여기다가 대표적인 예로 넣어놨는데 이러한 멤버십은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멤버십을 등록을 하면 배송에 대해서 더 빨라지는 것도 있고 뭐 이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새벽 배송이라든지 당일 배송이라든지 이러한 배송 서비스의 기한이 더 점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굳이 어떤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특정한 날짜에 받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물품이 그날 떨어졌으면 바로 그날 주문을 해놓고 그 다음날 받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출현이 되다 보니까 정기 배송에 대한 결제는 감소를 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추정됩니다. 네, 다음으로 렌탈 서비스인데요.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기 전에 4, 5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결과적으로도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특히 50대의 결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를 주목해서 보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50대에서 가장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는 게 바디프렌드라든지 BS 렌탈, 웨덱스 렌탈이라고 이제 음식물 청소기를 렌탈해주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형 내구재 렌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바디프렌드라든지 뭐 이런 건 안마기기 이러한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쪽에 재택 근무라든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생활형 내구재에 대한 렌탈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쪽에서의 수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배달 앱인데요. 배달 앱은 뭐 워낙 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의 수혜를 받은 업체 중 하나이죠. 그래서 뭐 전 연령대에서 다 성장을 이루었는데 40대 이상에서 중장년층에서 더 큰 성장이 나왔던 거는 사실 이제 가족 구성원의 숫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4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3인이라든지 4인이 더 많고 20, 30대에는 1인 가구들이 더 많다 보니
저 오른쪽 건당 금액을 보셔도 40대 이상에서 건당 금액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셔서 이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40대 이상에서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헤딩으로도 뽑아놨지만 이제는 전 연령층의 일상적인 문화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로 보셔도 전 연령대에서 다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홈 이코노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홈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홈 서비스, 홈 인테리어, 그리고 홈 퍼니싱 이 세 가지를 묶은 합산한 것을 홈 이코노미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홈 서비스를 보시면 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숨고, 미소, 청소, 연구소, 김집사 등 홈 클리닝 관련된 업종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집, 집 꾸미기 이러한 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홈 퍼니싱은 여기 이케아라든지 가구 조명 매트리스 전문 업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홈 이코노미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한 연령대는 40대, 50대입니다. 약 7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였고요. 이들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셨을 때 파란색인 홈 서비스와 죄송합니다. 파란색인 홈 인테리어와 홈 서비스라 홈 퍼니싱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먼저 보시면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홈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오늘의 집에서의 매출이 되게 크게 40대 이상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이해서 넣어놨는데요. 이케아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성비 가구 제작 업체이고 그리고 DIY 제품이기 때문에 어, 젊은 세대들이 이제 혼자 살거나 이럴 때 가구를 이케아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브랜드가 지금 40대, 50대에서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20, 30대가 주 이용 연령층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40대, 50대 분들도 이러한 가성비 가구를 구매를 한다라는 식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특이해서 갖고 와봤고 다음으로 이제 홈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홈 서비스는 저는 당연히 4, 50대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이하게도 20대에서의 홈 서비스의 증가율이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고라고 숨은 고수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젊은 세대들이 뭐 물론 홈 서비스로만 국한시키기는 좀 더 큰 범위의 앱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홈 클리닝 전문인 생활연구소를 갖고 와 봤는데 생활연구소에서도 20대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대, 50대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20대들도 홈 클리닝 같은 전문 서비스를 그냥 내가 하지 않고 돈을 내고 서비스 편의를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20대에서의 홈 서비스 결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30과 5060으로 나눠서 한번 봤습니다. 2030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잡힌 소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편리성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이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장표에는 넣어놓지 않았지만 10대들을 분석을 할 때 지역별로 한번 살펴봤을 때 10대들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역별로 유명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이제 의류 패션 쇼핑몰이 다릅니다. 지역별로 어디는 어떤 그 네이버 쇼핑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의류 패션 쇼핑몰들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이 업체가 더 높고 이쪽 지역은 B 업체가 더 높고 이러면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은 주변 친구라든지 뭐 친척 뭐 누나 동생이라든지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에 의해서 그러한 영향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5060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 주제 자체가 MZ 세대라 주로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5060 세대를 되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라이징 스타라고도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소비에 그동안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셨다가 코로나라는 어떤 내부 변수를 만나면서
온라인 소비에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든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워낙에 2030보다 더 자산도 많다 보니까 이들이 온라인 소비에 더 활성화된다면 더 적극적인 어, 개입이 들어올 것 같고, 지금 모든 기업들이 MZ 세대를 위해서 MZ만을 위한 브랜드를 런칭을 한다든지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5060 세대만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5060 세대만을 위한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며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